혹시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끊겨서 유튜브에 다낭성 식단, 무월경 식단 이렇게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검색하면 다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흰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 드세요? 라든지 야채 많이 드세요? 또는 저탄고지 하세요? 간헐적 단식 하세요? 밀가루, 설탕 끊으세요. 요즘은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죠? SNS 켜면 다들 그릭 요거트 먹어라, 천연 위고비 식단 해봐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낭성이신 분한테도 시상하부 무월경이신 분한테도 똑같이 맞는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 다낭성인지 시상하부 무월경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유행하는 식단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흔한 실수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 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다낭성은 난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인슐린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문제고, 무월경은 뇌가 지금은 넌 좀 쉬어야 돼 하고 절전 모드로 들어간 상태예요.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장 보러 가면 뭘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식단들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아닌지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원래는 다낭성이랑 무월경 두 파트를 한 영상에다 다 담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다낭성 파트 하나만 풀어도 좀 알려드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다낭성 식단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무월경 식단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시상하부 무월경이신 분들도 오늘 영상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편도 놓치지 마시고 알람 켜두세요. 오늘 영상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유행을 따라다니느라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You ready? Let's go! 다낭성 식단의 핵심 목표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를 진정시키고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다낭성 상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난소를 자극을 해서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즉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식단을 짤 때는 이 음식이 혈당과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을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원리는 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장 보러 가신다면 혹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신다면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탄단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단백질부터 볼까요? 단백질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닭고기는 자간심이나 닭가슴살, 때에 따라 닭다리살도 좋고요. 소고기는 전체적으로 좋지만 일부 분들에게는 기름기가 좀 적은 사태나 우둔살, 돼지고기는 안심이나 뒷다리살처럼 담백한 부위, 생선적으로는 대구, 가자미, 틸라피아 같은 흰살 생선이랑 연어, 그리고 고등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챙겨주시면 좋고, 새우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도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식물성으로는 두부나 낫또도 좋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계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백질 챙겨야지 하고 아침에 계란 한두 개 정도 드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많대? 싶으셨죠? 근데 계란 2개는 단백질이 12g 정도밖에 안 돼요. 다낭성이시라면 한 끼에 단백질 25g에서 30g 정도는 채워주시는 게 하루 동안 전반적으로 혈당이 확 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를 추가한다든지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닭다리살 120g 정도를 한 끼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추적하지 않으면, 재지 않으면 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랬고, 단백질을 한번 재보세요.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생각보다 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조리법도 같이 좀 알려드리자면 닭안심이나 닭가슴살은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덜 퍽퍽해지긴 해요. 저는 인스턴트 퍼트도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꿀팁! 두부는 올리브유나 버터로 살짝 노릇하게 구워서 간장 살짝 곁들이면 반찬으로도 먹기 좋고요. 삼치, 가자미, 순살, 틸라피아나 연어, 고등어는 에어프라이에 소금, 후추만 뿌려서 돌려도 충분히 맛있어요. 살짝 간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국산 간장이나 코코넛 간장도 좋아요. 저는 대두 없는 코코넛 간장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단백질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만 먹으면 단백질 챙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편의점, 마트만 가면 그릭 요거트에 고단백이라고 크게 써붙여 있죠. 근데 실제로 그릭 요거트 한 컵, 100g에 든 단백질은 보통 8에서 10g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특히 다낭성이신 분들은, 다낭성이시지 않은 분들도 포함해서 여성분들은 한 끼에 25에서 30g 정도가 목표라고, 단백질 섭취가. 그릭 요거트 하나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를 조금 섞어주시거나 삶은 계란 2개를 더 추가해서 드셔도 좋고, 아침에 스무디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자, 이제 단백질 얘기했으니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름류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정제하지 않은 기름이 좋고요. 과일 중에는 뭐 아보카도가 대표적인 지방 공급원이기도 하고, 견과류 씨앗류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뭐 호두, 캐슈넛, 마카다미아, 그리고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 아마씨도 좋은 지방 공급원이에요. 동물성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고기, 생선 자체의 지방도 있고, 집에서 드실 때는 라드유, 돼지기름이죠. 라드유나 기버터, 버터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지방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식용유나 카놀라유, 튀김류는 되도록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기름으로 선택해주세요. 특히 집에 계실 때는, 뭐 외식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있으실 때만은 좋은 기름, 깨끗한 기름을 써주세요. 안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다낭성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튀기는 대신에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구이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마음 넣고 양껏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체중 감량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올리브유, 뭐 견과류, 아보카도 다 몸에 좋은 지방을 맞는데 칼로리 밀도가 은근히 높거든요. 특히 지방 대사가 더디신 분들은 더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 좋은 지방이니까 하면서 견과류나 뭐 오일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 같은 거를 막 먹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체중 감량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 챙긴다고 삼겹살이나 뭐 꽃등심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의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단백질은 채워지지만 포화지방이나 칼로리가 같이 딸려오거든요. 단백질 위주로 챙기고 싶으시면 소고기는 뭐 사태나 우둔살, 돼지고기는 안심이나 뒷다리살, 닭은 닭 안심이나 닭가슴살 쪽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관찰을 해보세요. 기록도 해보시고. 사람마다 대사가 다 다르거든요. 몸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건,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류는 좋은 지방으로, 양은 적당히, 이 2가지를 같이 신경 써주세요. 지방이 필요한 건 너무 맞거든요. 여성 호르몬 공급을 위해서는. 근데 양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지방 대사가 원활히 잘 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드세요. 자, 이제 지방까지 챙기셨다면 다음은 이제 탄수화물도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탄수화물들. 곡물 쪽으로는 뭐 귀리, 그러니까 오트밀이 대표적이죠. 현미나 흑미 같은 잡곡, 보리, 그리고 키노아도 좋은 선택이에요. 참고로 키노아는 좀 단백질도 있어요. 콩류로는 뭐 병아리콩, 렌틸콩, 뭐 렌즈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강낭콩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들도 복합 탄수화물에 들어가고, 뿌리 채소로는 뭐 단호박이나 고구마, 감자도 챙겨주시면 좋고요. 빵이나 면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통곡물 빵이라든지 통밀 파스타도 좋고, 특히 발효된 빵, 사워도우를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소화에도 훨씬 더 좋고 혈당 상승도 조금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그 과일 중에서는 딸기, 블루베리, 산딸기, 뭐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가 혈당 관리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은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추천드리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흰밥도 괜찮아요. 단,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한 입이라도 드시고 흰밥을 드셔주세요. 조리법도 살짝 말씀드리면, 귀리는 우유 대신 물이나 두유에 불려서 오트밀 죽처럼 드셔도 좋고, 단호박은 찜기에 쪄서 드시거나 으깨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병아리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뭐 뿌리거나 뭐 카레에 넣으면 또 든든하겠죠? 키노아는 밥에 섞어서 지으면 식감도 재밌고 씹히는 그게 있어요. 탄수화물 얘기 나온 김에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 2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자체보다는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같은 밥, 같은 양이어도 채소나 단백질, 지방을 몇 입 드시고 그 다음 탄수화물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탄수화물 아예 끊는 것보다 순서만 살짝 바꿔주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2번째는 흰밥도 식히면 좀 달라져요.
갓 지은 뜨거운 흰밥은 소화 효소가 빠르게 분해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밥을 식히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소화 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은 구조가 돼요.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요. 식힌 밥 또는 냉장했다가 데운 밥을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까지 다 채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제품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깊게 참고해 주세요. 보통 식단 정보에서는 무가당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는 건강식이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낭성을 4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보는 걸로 또 유명한 닥터 R. 브라이든 의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염증성 다낭성 분들께는 유제품을 한 번 더 좀 의심해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턱 여드름, 두피 트러블, 탈모, 염증이 더 두드러지신 분들은 특히 더 눈여겨볼 부분인데 여기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풀었으니까 이번엔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A1 카제인이에요. 일반 소우유에 든 A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BCM7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여기에 예민한 분들은 이게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염증이 턱 여드름이나 탈모, 붓기, 잔털처럼 남성 호르몬 관련 증상들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유 속에 있는 IGF라는 성장 호르몬도 피지선을 좀 자극을 해서 성인 여드름을 만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고로 우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인슐린은 생각보다 많이 자극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영양학 쪽에서 좀 더 폭넓게 나오는 얘기고 특히 저지방 우유나 유청 단백질 비중이 높은 제품일수록 그 반응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그릭 요거트처럼 발효된 유제품은 인슐린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하니 유제품은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내 다낭성 증상 타입이 어떤지 그리고 유제품 종류를 같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자주 붓거나 여드름, 탈모, 잔털이 특히 신경 쓰이신다면 한 2-3개월 정도만 우유나 치즈, 요거트를 많이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제품이 꼭 필요하시다면 A1 단백질이 없는 A2 우유나 산양유, 페타치즈 같은 대체제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에도 A2 우유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 간혹 A2 요거트도 있어요. 그래서 라벨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유제품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진짜 핫한 그 식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반숙 달걀 2개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 뿌려 먹는 천연 위고비 혹은 에그자로라는 식단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유나 두유,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곁들이는 버전도 있고요. 일단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달걀, 올리브유, 아보카도 다 좋은 단백질, 지방 조합이거든요. 혈당 관리에도 좋고요. 먼저 공감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식단을 소개하는 분들도 하나같이 이게 진짜 위고비 주사랑 똑같은 효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위고비나 마흔자로 같은 약물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몸에 오래 머물게 만들어서 효과를 내는 건데 우리 몸이 원래 만드는 GLP-1은 반감기가 3분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달걀 몇 개 먹는다고 약물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니고 식전에 포만감을 올려서 과식을 줄여주는 습관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다낭성이시라면 조금 더 다르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유제품을 같이 챙기라는 조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중 감량 목적이라면 우유를 더해서 단백질과 포만감을 올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다낭성 전문가들을 좀 보면 특히 이제 염증성 다낭성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제 유제품 그 중에서도 일반소 우유 속에 A1 카제인 성분이 장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제 여드름, 탈모, 붓기 같은 증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생리가 찾아왔을 때 생리량을 늘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다이어트 조언과 다낭성, 특히 염증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맞는 조언은 여기서 살짝 갈리는 것 같아요. 포만감을 위해서 뭔가 더 곁들이고 싶으시다면 우유 대신에 삶은 달걀 양을 늘리시거나 두부나 템페를 추가해 주신다거나 다른 단백질류를 좀 포함해 주시고 유제품이 꼭꼭 필요하시다면
싶으시다면, 먹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A2 우유나 산양유로 바꿔보시는 게 다낭성 관리 목적에는 더 잘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일부 제 수강생분들도 이렇게 응용해서 효과를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다낭성 장바구니 파트였는데, 시상하부 무월경이신 분들의 장바구니는 말씀드렸듯이 다음 영상에서 깊게 다뤄드릴게요. 자, 장바구니와 식단을 챙기셨다면 라이프 스타일도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바꿔보세요. 다낭성이시라면 식사 직후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식사하시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혈당이 확 튀는 걸 막고 인슐린이 더 작동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면 무조건 나가세요. 5분이라도 꼭 한 바퀴 돌고 와주세요. 밥 먹고 바로 눕거나 계속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주 2, 3회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 근력 운동도 함께 해보세요. 빡센 운동 말고 처음에는 저강도로 시작해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무월경, 시상하부 무월경이신 분들은 운동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깊이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1순위 바로 숙면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숙면, deep sleep.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이때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뇌를 청소해주는 호르몬도 이 시간대에 나오거든요. 뭐 10시에서 2시 사이라고 하죠. 근데 10시는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11시. 맥스 11시. 저도 이제 10시, 11시 사이에 자거든요. 수면이 흐트러지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도 많이 막 흔들려요. 근데 은근히 수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그런 얘기들 아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No way. 제 친구들이랑 수강생분들도 다 아시는데 뭘 저렇게 강조하지 싶으셨대요. 근데 지금 저는 수면을 1순위로 두고 있어요. 정말 1순위. 제 하루 일정이 수면 시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저보고 할머니 같다고 놀려도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그랬었어요. 저는 꿋꿋하게 잠자리로 청합니다. 이게 제 나름의 건강, 동안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해. 와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무시는 게 그 어떤 영양제나 유행하는 식단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는 무월경이신 분들께도 중요하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몸의 호르몬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SNS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낭성이시라면 인슐린 자극과 염증을 줄여주는 장바구니로 채워주시면 내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릭 요거트든 천연 위고비든 나쁜 게 아니라 내 몸 타입에 맞게, 체질에 맞게 응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시상하부 무월경이신 분들 장바구니 식단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10몇 년 전이었겠죠?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정말 오랫동안 혼자 헤맸어요. 시행착오만 수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내 몸에 대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체중을 줄이든 늘리든 생리를 돌아오게 하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결국 이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는 거예요. 혼자 알아봤으면 수년 걸렸을 시행착오를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당겨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얻은 변화가 반짝하고 끝나지 않게 꾸준히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이 습관들도 훨씬 쉽게 몸에 붙거든요. 실제로 저랑 함께 한 지 1년, 2, 3년 지나서 다시 연락 주시는 수강생분들도 많으세요. 그때 배운 대로 지금도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쌤. 라든지 그 이후로 폭식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식단에 대해서도 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 몸을 또 소중하게 바라보게 됐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너무너무 도움된다 라는 말들도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메시지를 저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뿌듯하고. 실제로 제 일대 수강생분들은 수년간 없었거나 불규칙했던 생리가 2, 3개월 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체중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신 분들도
분들도 계세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달라요. 이건 사실 길게 보고 가셔야 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라든지 나한테 더 맞는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1대 유로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좋고 또는 12주 코칭이 바로 궁금하시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저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코칭 인원을 일부러 소수로만 받아요. 한 기수에 10명 넘게 받진 않아요. 그래야 제가 한 분 한 분께 정말 밀착해서 봐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이시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해드립니다. 내 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더 이상 최신 유행에 계속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불안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는 여러분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이고 제대로 알면 정말 큰 슈퍼 파워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억해주세요. 월경은 나의 슈퍼 파워입니다. 리사 언니가 늘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